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 제가 찾은 현장은 평택에 보면 고덕국제신도시가 있죠. 고덕국제신도시 인근입니다. 저 멀리 보면 아파트가 저 보이네요. 좀 당겨보면 네, 여기입니다. 여기가 2단계 고덕국제신도시 2단계 에듀타운이 들어오고, 그 옆에 보면 한박산 공원이 있고 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보면 또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여기죠. 여기 보면 펜스가 쳐져 있는데, 여기가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 바깥쪽에 제가 현재 위치해 있고, 이곳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구역상으로 보면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절대농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절대농지고요. 그리고 이 절대농지에 거의 대부분 다 벼농사를 다 했었는데, 이곳이 다 어떤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성토도 하게 되고 창고도 짓게 되고 뭐 농가주택도 짓고 농가창고도 짓고 하는 이러한 신도시 근교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논들이 이렇게 개발의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절대농지의 가치를 지금 훼손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절대농지에 흙을 갖다가 이렇게 채우고 있죠. 성토라고 하는데, 이 성토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궁금해 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되기 때문에 흙들이 굉장히 쌉니다. 말만 잘하면 무료로 그냥 갖다 주기도 해요. 그래서 장비값만 받고 도자라든지 포크리라든지 이런 나라시 하는 이런 비용만 받고 흙값은 그냥 무료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용인이라든지 경기도 화성에 보면 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흙을 받아봤어요. 근데 25톤 앞사발이 한 차에 10만원, 8만원 이렇게 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흙이 많이 나오는 지역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흙이 나오지 않는 지역 같으면 돈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령 들어서 1000평 정도 되는 곳에 흙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얼마 정도가 비용이 나올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걸 루베라 그럽니다. 이 루베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가령 들어서 1000평 정도에 가로가 1000평이 보면 57.5m, 세로가 57.5m, 깊이가 1m 정도 되는 땅이 있다고 가정하죠. 그러면은 이게 보통 보면은 앞사발이 25톤 한 차가 몇 루베냐면 한 12에서 13루베 정도 돼요. 그래서 이곳을 다 채우려면 한 앞사발이 25톤 한 차가 한 250대 정도를 부으면은 1m 정도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1000평의 깊이 1m 정도를요.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들이 한번 대략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만원 정도, 한 차에 5만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250대 정도 하면 1250만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가 1000평이 되는데 깊이가 한 1m 정도 되는 거다 그러면 1250만원, 2m 정도 깊이다 1000평에 그러면 2500만원 정도, 이 정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차에 5만원 정도 가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흙이 없어 가지고 이게 뭐 7만원, 8만원, 10만원 이렇게 가면 더 비싸지겠죠. 그런데 여기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흙이 많이 나와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만원에도 받고 공짜로도 받고 장비값만 받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변에 공사를 하거나 특히 아파트 공사하는 지역을 잘 찾아가지고서 내가 성토를 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농지이기 때문에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농수로입니다. 여기가 나중에 되면 논농사를 짓게 되고 이제 봄이 되면은 물이 흘러나올 텐데요. 이렇게 농번기가 돼 가지고서 이제 벼농사를 짓게 될 때쯤 되면 농어촌 공사에서 이렇게 용수로를 통해서 물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용수로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논이 아래가 떨어지고 이 농수로가 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 흘러가서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는 거죠. 이 용수로 쪽에는 배수로의 역할을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앞에 보시다시피 창고라든지 집도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개발하려고 하면 이런 용수로 쪽에서는 개발 허가를 안 내줍니다. 배수로 허가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 반대쪽에 보면은 배수로라고 따로 있어요. 용수로가 공급이 되는 곳이 있고 배수로가 따로 뒤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뒤쪽으로 해서 인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현장이 있어서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여러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하나하나 또 알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